요즘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유난히 자주 들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앱 없이는 이제 생활이 안 돼. 하루에 두세 번은 꼭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때는 기술과 플랫폼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캐나다 현지 시장에서 이 앱은 무려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고 앱스토어 순위 상위권을 지키는 건 물론 일상의 중심 플랫폼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앱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전혀 예상 밖의 곳에 있죠. 바로 한국. 의외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앱은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대형 브랜드도 아니고 눈에 띄는 광고를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용자 대부분은 이 앱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앱 하나가 우리 동네를 바꿔놨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앱이길래 멀고도 낯선 땅 캐나다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4살 에밀리 로렌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조차도 웃음이 나올 만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은 제 일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몇 달 전 제 삶이 작은 변화를 맞이했을 때부터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작은 변화라고 쓰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꽤나 큰 일이었죠. 이사였습니다. 5평 더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소득이 들쭉날쭉해졌고 혼자 사는 삶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던 때였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며 관리비며 전기세 같은 것들까지 모이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곤 했거든요. 결국 큰맘 먹고 기존의 투베드룸 아파트를 정리하고 스튜디오 타입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보다 더 큰 짐들이었어요. 서랍장에 쌓인 오래된 서류들, 쓸 줄 몰라 박스채 고이 모셔둔 믹서기, 이름은 기억도 안 나는 옛 연인의 흔적들, 그리고 한쪽 구석엔 한때 잘 써보자며 들여놓고 2달 만에 손길이 끊긴 커피 머신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확히 34번이나 중얼거렸어요. 이건 버려야 하나?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물건마다 버리긴 아깝고 남 주긴 애매한 애증의 감정이 달라붙어 있었죠. 이럴 때 보통 캐나다 사람들은 게러지 세일을 열거나 키지지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요. 저도 예전에 시도해본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의자 하나를 팔았는데 지금 가지러 간다던 사람이 12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제 방에선 의자 대신 짜증이 자리 잡았죠. 그 이후로 저는 중고거래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고 괜히 사람들 만나느니 그냥 버리는 쪽을 택했어요. 저처럼 귀찮음에 진심인 사람한테는 중고거래란 그야말로 체력전이자 감정노동이었거든요. 그러던 그날 짐 정리를 도와주던 친구 메건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선 캐로 쓰더라. 당근처럼 생긴 아이콘인데 동네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야. 편하고 괜찮더라. 캐롯이라고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강식 앱인가? 혹은 채식주의자 전용 쇼핑몰? 그러나 메건은 진지하게 이어서 말했죠. 한번 써봐. 거리 인증만 하면 우리 동네에서만 거래돼. 스팸도 없고 이상한 사람도 거의 없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는 저에게 아직도 어딘가 꺼림칙한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커피 머신을 들고 몇 분 서 있다가 팔이 아파지자 갑자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팔아보겠다는 의욕보다는 어차피 버릴 거면 누군가에게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렇게 캐롯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했고 위치 인증을 하자 바로 동네 사람들이 쓴 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인상은 심심한데 좀 예쁜 애 정도였지만 딱히 거부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올린 물건은 역시 커피 머신이었습니다. 쓰지 않은 지 오래돼서 미안할 정도였지만 작동은 잘 됐고 사진도 최대한 곱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가격은 아주 낮게 거의 무료에 가깝게 설정해두고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록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남편이 커피 머신을 정말 좋아해요. 커피 마시러 가도 될까요? 정말로요.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건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러 오겠다는 건가요? 우리 집으로 거래 앱을 처음 써보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친밀한 표현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반응에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앱 사용을 잘못한 건가? 아님 제가 뭔가 이상하게 써놨나 싶어 글을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건 단순한 표현이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상냥한 이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동네 카페 앞에서 만났고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 머신을 들고 갔습니다. 제가 잘 쓰시길 바란다고 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로 남편이 좋아하는 라떼를 만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프로필에 첫 리뷰가 달렸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거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앱을 켜놓은 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커피 머신 하나를 내놓았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꽤 따뜻해졌거든요. 어쩌면 그날 제가 커피 머신 대신 내놓은 건 혼자 지내던 나날 속 작지만 간절했던 연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 머신을 내놓았던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도 캐롯 앱을 계속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너무나 뜻밖이었거든요. 너무 쉽게 거래가 성사됐고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친절했으며 그 뒤에 남는 기분이 예상보다 오래 갔습니다. 괜히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며칠을 곱씹는 기분 아시나요? 그걸 저도 느꼈어요. 바로 그 앱에서요. 이사를 앞두고 짐 정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 눈에 들어온 건 요가 매트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집에서도 운동을 해야겠다며 샀던 것이었죠. 물론 매트 위에 실제로 올라가 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중 절반은 청소하다가 잠시 앉아 쉬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러니 더는 미련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그냥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상태를 짧게 적고 원하는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단돈 $5. 정말이지 이건 팔겠다는 생각보단 누가 좀 가져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20살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이 연락을 주었고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매트 아직 있나요? 기숙사 방에 두려고요. 운동은 잘 못하지만 가끔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요. 히읗.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캐롯에서의 대화는 늘 짧고 가볍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매트를 전달하러 나갔을 때 상대방은 너무나 순박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이 매트는 거의 새 거라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는 두 손으로 매트를 품에 안으며 헐, 이거 엄청 푹신하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폴짝폴짝 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거래가 아니라 어느 동네 골목에서 오가는 정다운 안부 같다고요. 과장이 아니라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웃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저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캐롯을 다시 열고 이번엔 책을 골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장엔 절반쯤 읽다 말고 꽂아둔 책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문득 이 책이 다른 사람에겐 완독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한 권, 두 권, 세 권 총 5권의 책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각각 상태도 다르고 제 감정도 조금씩 달랐지만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썼습니다. 중간쯤 밑줄 몇 줄 있어요. 그래도 내용은 멀쩡해요. 놀랍게도 그 책들도 며칠 안 돼서 다 팔렸습니다. 심지어 한 권을 사러 온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달래며 이 작가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책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으로 돌아갔고
세계 첫 문장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거래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캐롯 앱에서 제 캐롯 스코어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눌러봤더니 신속한 응답, 정중한 태도, 친절한 말투 같은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받은 평가들이 수치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내가 거래를 잘하고 있었나? 사람들에게 괜찮은 인상을 줬나? 그 점수를 보며 묘하게 흐뭇해졌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이웃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명처럼 느껴졌어요. 평소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일도 잘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들을 일도 잘 없었는데 이 앱 안에서는 그런 작고 소중한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가 완벽하게 매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테이블을 사겠다는 사람이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서 역시 중고거래는 쉽지 않네 하고 속으로 투덜거렸는데 도착한 상대방은 다리를 저는 상태로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미안한 눈빛만 가득 담아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 짜증내고 있었구나 싶은 후회와 함께 그날 이후 저는 거래 시간에 조금 더 여유를 두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이 앱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턴 거래 목적보다 사람들 소식을 보려고 앱을 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주고 누군가는 이사 가는 날 냉장고 안에 있던 남은 식재료를 나눔하고 어떤 날은 유기동물을 위한 임시 보호처를 찾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화면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 같지 않았고 실제로도 제 바로 옆, 제 거리의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어쩐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고요. 캐롯 앱을 켜는 일이 저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처럼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거래가 없더라도 커뮤니티 피드에 올라오는 동네 소식을 읽거나 누군가의 무료 나눔 글을 눌러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아침에 날씨 앱을 확인하듯 동네의 소소한 변화들을 체크하는 것처럼요. 이쯤 되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캐롯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속에 머물고 싶어졌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앱 안의 커뮤니티 피드에서 우연히 하나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캐롯이라는 이름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넘기려다가 무언가 이상하게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캐롯이라는 이름이 귀엽다고는 느꼈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주황색 당근 아이콘, 부드러운 글꼴, 단순하면서도 친근한 구성. 어쩌면 그 모든 게 감각적 디자인이라고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글 안에 써 있는 문장은 제 눈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캐롯은 당신의 근처 마켓을 줄여 만든 말입니다. 영어로는 Your neighborhood market이죠. 잠깐만요. 당신의 근처 마켓? 처음엔 단순히 캐롯의 철자를 바꾼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어 표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로 당신당과 근처근을 줄인 당근. 그걸 영어식 철자에 맞춰 캐롯으로 표기한 거였죠.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그냥 귀여운 이름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가 철학이었구나. 당신의 근처, 그 말 안엔 단지 위치 정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앱은 처음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감정 설계였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이 앱에서 제가 느꼈던 모든 따뜻함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은 왜 이 앱만은 다를까? 왜 이 앱에서의 거래는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날까? 하고 의아했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 말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캐롯, 그 단어 하나에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이웃을 향한 호기심, 낯선 사람에 대한 배려, 거래를 넘어선 교감, 그리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관계의 복원. 그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적 구조 안에 철학이 들어있는 이름. 그걸 알고 나니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원래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도 폰트나 문장 구조에 민감한 편이죠.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철자 조합 하나가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감정 설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이 이름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저에겐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는 매우 단편적이었습니다. 김치, BTS, K-드라마,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캐롯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 저는 그 나라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엿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와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과 신뢰를 쌓게 해주는 구조. 그게 바로 이 앱의 본질이었고 그것이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캐롯 스코어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매너 점수가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 응답이 빨라요. 친절했어요. 거래가 즐거웠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이제는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았어요. 고마웠어요. 덕분이었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 앱에 끌렸는지, 왜 이 작은 플랫폼이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리는지. 처음엔 단지 중고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설치했던 앱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저는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작은 진심을 나누고 이유지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캐롯의 로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황색 당근 속에 정말로 당신의 근처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새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버릴까 말까 망설이던 짐들을 손에서 놓고 나니 그 자리에 여유와 숨 쉴 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리해야 할 물건이 다 정리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캐롯 앱을 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중고거래를 위한 앱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걸 저 자신이 제일 먼저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요즘 제 일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 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엔 캐롯 커뮤니티 피드를 엽니다. 누가 오늘 어떤 나눔을 했는지, 누가 분실물을 찾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화분을 무료로 나눈다거나 이삿짐을 싸면서 냉장고 정리를 한다는 글을 올렸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로 흘러갑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기 전에도 저는 한 번쯤 캐롯을 열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해요. 이 앱이 없던 시절에는 저는 제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예의라고 여겨왔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건 위험하거나 번거로운 일이라는 인식도 있었죠. 하지만 이 앱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를 하면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리뷰를 받고 다시 누군가의 게시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며 저는 어느 순간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커피 머신을 나눴다, 책 5권을 팔았다, 요가 매트를 넘겼다는 말이 그저 물건의 이동을 의미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물건의 이동이 아니었다고요. 그건 인간의 온도가 오가는 과정이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일상 안으로 한 발짝씩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내놓은 책을 사간 한 여성이 며칠 뒤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그 책 사갔던 사람이에요. 덕분에 요즘 퇴근하고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작가 이름 처음 알았는데 또 다른 책도 찾아보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단지 한 권의 책을 거래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누군가의 밤이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받은 순간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캐롯이었어요.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도 몰랐던 내 진심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경험. 그 이후로 저는 뭔가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머그잔, 옷장에 오래 걸어두었던 재킷, 아예 쓴 적이 없는 미니 스케치북 세트. 다시 누군가의 손에 닿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건 쓰시던 분이 더 잘 쓸 거예요 라는 문장도 함께 덧붙이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뀐 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전에는 거래 상대를 대상으로만 봤어요. 약속을 잘 지킬까? 돈은 잘 줄까? 같은 조건적인 시선이 먼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남긴 프로필 문구, 선택한 프로필 사진, 거래를 하며 주고받는 말투까지 그 안에서 누군가의 성격과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생겼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사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쓰고 후기를 남기고 내 매너 점수인 캐롯 스코어를 볼 때마다 그게 사람과 맺은 관계의 기록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앱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앱에 담겨 있던 철학, 당신의 근처라는 말에 담긴 의도, 그리고 그 철학을 설계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믿자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앱 아직도 써?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가끔은 그냥 열어만 봐도 좋아. 사람들이 뭘 나누는지 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 참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거 알아? 캐롯. 그게 한국어로는 당신의 근처 마켓이라는 뜻이래. 그 말이 너무 좋지 않아?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주황색 당근 모양의 아이콘이 떠 있었고 그 속엔 누군가의 나눔, 감사, 인사, 미안함, 그리고 작은 연결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아이콘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을 잇는 데엔 그 나라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뭔가를 이 작은 앱 하나로 느낄 수 있게 된 건 제 삶에서 꽤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준 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 제 마음을 더 이끌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 여행하러 가보려고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당근을 흔드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